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은 왜 끊임없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 부정적인 감정을 바라보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장 도움이 되는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을 때로는 불편해하고 억누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쓸까? 왜 의연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은연중에 제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했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부정적 사고에 대한 저항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방법을 삶에 적용하셔서 편안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이것을 알아차려야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는 원래가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진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 원시인의 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 사냥을 해야 하고 이때 목숨을 내놓고 살아갑니다. 생존의 위협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기에 적합한 최적의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근육의 힘이기 때문에 심박수를 올리고 근육들을 경직된 수축 상태로 만들고 소화와 면역 시스템은 뒷전이 되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대에 있어서 이것은 전형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하지만 구석기 시대에는 생존 반응이었습니다.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 나갔는데 여유롭고 평안한 행복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눈앞에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대의 스트레스 반응이 당시에는 생존에 꼭 필요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뇌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수시로 올라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뇌가 생존을 위해 진화해온 방향입니다. 인류 역사의 99%는 이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인지적인 사고보다는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한 상태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99% 동안은 인간의 평균 수명은 30년이었고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뇌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죽는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이러한 공포는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유리했던 사고방식이 예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방식이었기에 우리의 뇌는 기본값이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흘러가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 억누르려고는 하는데요. 그 노력은 별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몸의 반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원래가 그렇다는 말이 참 위로가 되지 않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면 그 감정들이 불편하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하면서 그런 모습을 자책하곤 했었는데요. 원래 그런 거라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다. 가만히 있으면 뇌는 그렇게 흘러가도록 세팅되어 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뇌의 작용을 내가 알아차리고 조절해 나가면 된다. 즉각적인 편도체의 활성화를 막고 행복을 느끼는 전전두엽의 작용을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도 자책하지 않게 되고 의식의 흐름을 전환하거나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의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걱정이 우리를 부정적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실감, 불안, 좌절, 걱정, 두려움,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부정적 자아와 대화를 합니다. 영원한 순도 100%의 낙천주의자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왜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요. 왜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것들을 집중하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스스로 제어하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컨트롤하고 나면 행복해지는 것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최우선에 두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건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고 시작하자마자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뇌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현실이 바뀝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으며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행복해지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과거를 자책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이나 두려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서 손 놓고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이든 도전하고 쟁취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접근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실패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비로소 무엇이든 하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완전히 성공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는 대신에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은 훌륭한 업무 수행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고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산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행복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에 훌륭한 업무 수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만은 절대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구석기 시대의 즉각적인 뇌 작용을 줄이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의 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행복해지는 방법 7가지를 빠르게 소개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이라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집중하셔서 내가 해볼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일주일에 3번 30분 산책하기입니다. 이때 자연과 나무가 있는 곳을 걸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20분간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기입니다. 나를 칭찬하거나 기분 좋았던 경험을 일기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무작위로 친절한 행동하기입니다. 일주일에 5가지 친절한 행동을 무작위로 실천해 보세요. 이때 하루에 1개씩 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5개를 몰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완전히 게을러지는 겁니다. 저녁 시간 이후 핸드폰을 끄고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고 온전한 쉼을 가져보세요. 5번째, 강하게 몰입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멀티태스킹을 멈추고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몰입해보세요. 6번째, 2분간 명상하기입니다. 뇌를 쉬게 해주는 겁니다. 명상을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다면 눈을 감고 2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시험을 앞두거나 면접을 봐야 되거나 긴장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편도체를 조절하는 방법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몸의 상태를 이완시키면 편도체의 활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심장박동, 내장기관, 면역기관, 내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편도체의 활성화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의식적인 조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호흡계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의식의 흐름을 전환하게 하고 편안한 상태로 이완되게 합니다. 불쑥 원치 않는 감정이 올라올 땐 그 감정에 저항하고 작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에 잠시 떨어져서 호흡에 집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감사한 일 5가지씩 매일 떠올리기입니다. 나와 타인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전전두엽을 발달시키게 하고 진정한 행복감은 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될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뇌의 영역을 잘 발달시키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꼭 행복한 당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